매일 아침 혈압약 챙겨 드시는 것처럼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꼭 검은 콩을 갈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부엌 찬장에 늘 있는 그 평범한 들기름 한 병이 사실은 뭐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의 공식 자료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고소한 기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또 어떤 실수가 약을 독으로 만드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말, 이게 특히 들기름에 딱 맞는 말이에요. 왜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이 좋다고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마트에서 어떤 병을 집어야 하는지, 또 사와서는 냉장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들기름 한 병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방앗간에서 가짜 왔다는 들기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제대로 먹고 있었는지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들기름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좋은 성분의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요.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시작되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들기름은 우리가 아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체 성분의 60% 이상이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오메가3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0% 이상이요? 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 같은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바로 그 비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샐러드에 뿌려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평소 요리에 쓰는 옥수수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알파 리놀렌산이 1%도 채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들기름에는 60%가 넘게 들어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체급이 다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런데 보통 오메가3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영양제로 챙겨 먹고 있고요. 들기름에 있는 식물성 오메가3랑 생선 기름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하는지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생선에 많은 건 EPA와 DHA라고 부르고요. 들기름에 많은 건 방금 말씀드린 알파 리놀렌산, 즉 ALA입니다. 이 AL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가 EPA와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먹는다는 건 오메가3의 원재료를 몸에 공급해 주는 것과 같아요. 특히 채식을 하시거나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께는 들기름이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직접 오메가3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재료를 넣어주는 셈이군요. 이해가 쏙 됩니다. 그럼 그 오메가3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뇌 건강에는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뇌세포를 위한 윤활유이자 청소부, 이 두 가지 역할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윤활유 역할인데요. 우리 뇌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메가3가 이 세포막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걸 막아주는 거죠. 마치 뻑뻑한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아는 단어도 입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런 현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청소부 역할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들기름의 오메가3가 우리 기억력을 갉아먹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물질이거든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갈이 뇌에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뇌 청소부라니 정말 귀에 쏙 들어옵니다. 뇌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오메가3 덕분인가요? 맞습니다. 뇌로 가는 길목인 혈관이 깨끗해야 뇌도 건강하겠죠.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아주 탁월합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요. 피가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는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한마디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피가 끈적해지고 뭉치면 혈압도 오르고 위험해지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시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 당연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혈관 소방수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바로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혈관이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뇌부터 혈관까지 정말 맞는 기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듣다 보니 저희 집에 있는 들기름은 괜찮은 건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는 방앗간에서 갓 짜온 거라면서 주셨는데 향이 정말 진하고 고소하거든요. 혹시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들기름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진하고 고소한 향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만들어질 때의 위험입니다. 만들어질 때요?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고소한 맛과 진한 갈색을 내기 위해서 많은 방앗간에서 들깨를 200도씨가 넘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볶아서 기름을 짜요. 이걸 고온 압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1급 발암물질이요? 그냥 좀 탄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와,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전통 방식이라고 알고 있던 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그 위험성 때문에 식용유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아주 엄격하게 정해서 관리할 정도예요. 우리가 구수한 향의 매력에 빠져서 발암물질의 위험을 간과해왔던 셈이죠. 고소한 향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들기름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럼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산패, 즉 기름이 상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좋은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많은 만큼 공기, 빛, 열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산패 속도가 가장 빨라요. 개봉하는 순간부터 시한폭탄 스위치가 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패되면 흔히 쩐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같은 오래된 기름에서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맛이 좀 변한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맛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들기름에서 페인트 냄새 같은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미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하고요.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노넬 같은 아주 해로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 말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정말 명심해야 할 말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 위험들을 모두 피하고 들기름의 좋은 효과만 쏙 빼먹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당장 오늘 오후에 마트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사야 실패가 없을까요? 라벨에서 뭘 확인해야 하죠?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온 압착 또는 생들기름입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콜드 프레스트라고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건 들깨를 볶지 않거나 볶더라도 49도 이하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눌러 짜낸 방식입니다. 고온에서 볶지 않았으니 벤조피렌 생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에 약한 귀한 오메가3 영양소의 파괴도 막을 수 있죠. 아, 색깔도 우리가 알던 진한 갈색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맑은 황금빛, 연한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영양소가 살아있는 건강한 들기름의 본래색입니다. 좋습니다. 저온 압착 생들기름으로 잘 골랐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료에서는 아침 공복을 추천하던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의 생으로 한 숟가락 드시는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약 5에서 10ml 정도를 그냥 드시는 거죠. 밤새 비어있던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아침마다 뇌를 깨우는 천연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아침부터 기름 한 숟가락을 그냥 먹는 건 조금 느끼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옛 어르신들이 기력 없을 때 드시던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선한 날계란 노른자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노른자만 분리해서 들기름 한 숟갈과 섞어 한 번에 꿀꺽 드셔보세요. 의외로 고소하고 목넘김도 부드럽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기름의 영양소를 뇌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반해주는 짝꿍 역할을 해서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요리에 활용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지켜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고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딱 한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불을 끈 뒤에 넣는다. 들기름은 절대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발연점이 낮아서 금방 타버리고 좋은 오메가3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럼 미역국 끓일 때 들기름에 소고기랑 미역 넣고 달달 볶는 건요? 저희 집은 항상 그렇게 끓이는데 그거 잘못된 거였어요? 가장 흔한 흔식은 실수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들기름을 직접 가열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미역국은 다른 기름으로 볶아서 끓이시고요. 다 끓인 후에 그릇에 덜어서 식탁에 내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향을 즐기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간장, 소금 다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끈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 향만 입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요리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두부 부침을 드실 때 정말 좋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노릇하게 부쳐낸 뒤에 양념장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찍어 드시는 거죠. 어르신들께 부족하기 쉬운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 비빔밥이나 비빔국수에도 비비기 직전에 한 숟가락 듬뿍 넣으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기름이 코팅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막아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저온압착 생들기름을 사서 잘 먹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건 꼭 지켜야겠어요. 맞습니다. 들기름의 3대적, 빛, 공기, 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첫째, 빛을 막아야 합니다. 보통 어두운 색병에 담겨 있지만 투명한 병 제품을 사셨다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신문지나 은박지로 병 전체를 꼼꼼하게 싸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야겠죠? 그런데 저 항상 꺼내기 편하게 냉장고 문 쪽에 뒀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냉장고 문 쪽은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기름이 상하기 쉬워요. 반드시 4도씨 이하로 냉장 보관하되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빨리 먹어야 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대용량을 사서 오래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작은 병으로 사서 무조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양이 많아서 한 달 안에 먹기 힘들다 싶으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기름에 있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보관 기간을 2~3달까지 조금 늘려주거든요.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들기름 박사가 된 기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엌의 들기름은 60% 이상의 오메가3를 함유한 뇌 영양제이자 혈관 청소부다. 단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살 때는 진한 갈색의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맑은 황금빛의 저온 압착 또는 생들기름을 고르고 먹을 때는 절대 열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관은 빛을 막아 냉장고 안쪽에 개봉 후 한 달 내에 먹는 것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각을 믿는 겁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 오래된 페인트 냄새 같은 쩐내가 난다면 그건 이미 독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들기름 한 병을 제대로 알고 쓰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엌 천장에는 이 들기름처럼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미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가 더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찬장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